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다시금 4%를 돌파한 점, 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제 그나마 장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주가 상승 나왔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저희와 함께 주요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94%, S&P 500 지수도 0.9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2개월여 만에 4%를 돌파한 점, 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한 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형 은행을 시장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시장에 역시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히트맵 한번 보시죠. 월요일장 흐름입니다.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빅테크, 그러니까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AI 칩에 대한 계속해서 강한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AI 서밋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까지 모두 다 크게 하락한 만큼 오늘 이렇게 기술주의 부진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하락세로 물들게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국채금리 재돌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금 야금야금 오르더니 4%를 2개월 만에 재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미국이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으로 강하게 선반영하면서 이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정말 강하게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돌파를 했고요. WTI도 중동 리스크 계속되고 있죠. 밤 사이에 3.7%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앞서서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 좀 약할 것 같다, 우리 실적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춰놓은 게 과연 실제 실적을 공개할 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또 한 가지 바로 미국 대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 플레이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시장을 까다롭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빅컷이 더 이상 없다는 월가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이 빠르게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던 것도 정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인하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한 가지 강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빅컷은 없다고 합니다. 9월 FOMC에서 단행했던 빅컷도 실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르게 선반영했던 그런 상승분들을 토해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로시 퀀텀 전략 창립자는요. 9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연준의 9월 빅컷은 어리석고 포퓰리즘적이었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나쁜 일,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는 석유시설을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비컷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파커 또 다른 선임 고문은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상황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비컷 없이도 미국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은 강한 금리 인하를 빠르게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 반영해 놨던 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조금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날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다시 15%로 낮췄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15%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15%의 의미는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가 말하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15%보다 낮게 잡을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골드만삭스는 지금 침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5,600에서 6,000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향후 12개월 S&P 500 전망치는 6,300포인트까지 올려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침체 위험을 떨쳐낸 만큼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보고요.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연동이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일단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밤사이에 강세를 보인 만큼 반도체주 상승으로 훈풍으로 이어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이슈보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인 투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 강하게 올랐던 2차 전지주죠.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함께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밤사이에 하락한 것 확인하셨죠? 과연 이 하락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국내 증시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죠. 함께 은주 앵커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나름 우리만의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쪽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가운데 중국의 증시 또한 개장이 맞물리면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지수 통해서 먼저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좀 힘을 내줬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지수에서 모두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대 반등에는 성공을 해줬습니다.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부분은 오늘 지수단에서는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의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기존에 잘 가던 제약 바이오까지 골고루 함께 갔던 하루였죠. 어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날장에서도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 오랜만에 반가운 매수 흐름이 외국인 단에서도 들어와 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여러 종목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함께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과대하게 낙폭이 돼 있다라는 인식도 일부 있는 가운데 기관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2차 전지 관련해서 LNF나 LG 에너지솔루션, 대주전자재료까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테마와 이슈단에서의 시장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양지수가 모두 1.5%대 오름폭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과 업종들이 함께 다 같이 올랐었던 하루였죠. 일단 MLCC와 전력, 중국 쪽 관련 섹터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MLCC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코치비 10% 정도, 원주는 2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다음 연도까지 MLCC의 지속적인 시가총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해당 섹터 안에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전력 쪽의 움직임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미국 안에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망을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이튼의 조리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일 일렉트릭이 16%대 반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중국 증시를 평가하는 잣대는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국내 증시는 중국 수혜주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던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피델릭스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헝셔그룹도 15% 가까이 오름폭을 피우면서 오늘은 해당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은행 관련주들이나 방산,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등도 여러 가지 이슈단에 함께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방산 관련해서는 국내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만 국내 방산 신규 수주액이 4조 원대를 상회하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요. 어제 현대 로템도 6%대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제 컨택이 20%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팰컨 9의 로켓이 오늘 다시 한번 재비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관련주들이 먼저 국내장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와 현대차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덮는 더 큰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던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될 텐데요. 2차 전지 안에 참 먹거리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앞단에서 힘이 되어졌던 거는 단연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680 배터리 4종을 26년까지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NC05, 20, 30, 50 총 4종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미 모델 Y나 사이버 트럭 일부에는 탑재가 되고 있지만 이 4680 배터리의 이 모델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훨씬 더 여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12월부터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4680 관련된 밸류체인의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NC30과 50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안에서도 고급 모델 라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급 모델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흑연보다 리튬의 저장 능력이 10배나 더 높고 배터리의 무게는 줄이고 충전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4680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관련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나 포스코, LG그룹단 안에서도 이 관련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리콘 음극재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외에도 전기차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단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유럽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돼서 관세를 최고 45.3%까지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전반적인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었고 실제 7월 이후로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있다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지금은 한 자릿수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이슈로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국책 R&D 과제와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확보 이슈가 함께 전해지면서 어제 전고체 쪽에서도 움직임이 함께 나왔고요. 호주의 리튬 기업이 다른 거대 리튬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여러 이슈들과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확실하게 확인됐던 어제장의 이슈들로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테마성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는 오늘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삼성전자, 이제는 삼쪽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외면을 하고 있고 개미들은 배팅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전해졌던 세 가지 이슈들 함께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SK하이닉스 홀로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었죠. 장 초반에 5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대만 쪽에서 삼성전자의 5세대 칩이 엔비디아의 현장 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하게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금액이 8조 원이 넘어서는데 9월부터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또 8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를 더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실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80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조 원대 예상치가 나왔고요. 3개월 전 대비해서도 컨센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10조 원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만약 10조 원을 못 넘기면 또다시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죠. 지금 호실적의 기대감이 어차피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하락은 굉장히 과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거시경제가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부진감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 둔화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 면에서는 실적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결론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겠다라는 게 한 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변동성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8일 화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작은 고추가 맵네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오늘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들어보면은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나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코스닥이 상반기에 좀 많이 그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던 탓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큰 회사들보다는 작은 상장사들이 좀 모여 있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더 탄력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주요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최근 한 달간의 코스피가 1.3%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한 1000여 개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별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제 보자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는 1% 조금 넘게 올랐고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0.4%, 코스피 100은 0.2% 각각 상승을 해서 전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실히 좀 적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소속된 시총 대형주일수록 상승률이 지난 한 달간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옆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코스피 중형주 2.5%, 코스피 200 중소형주는 7.7%, 소형주는 2.6%.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은 코스피에 소속된 중형주들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대형주는 부진했느냐 보면 역시 대형주에 주로 편입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진했던 게 그대로 대형주 쪽의 수익률 저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에 이 대형주들을 이끌었었던 고환율 수혜 이 부분이 하반기 들어서 좀 1,30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대형주들,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기계라든가 이런 쪽의 수출주들의 수익률이 조금 부진했던 영향도 역시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럼 중소형주들은 왜 좋았느냐?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수혜 업종들 중에서 미국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게 러셀 2000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자금 늘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수익률 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 부분 외에도 벨롭 지수에 그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해석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벨롭 지수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합니다만 이제 시작점인 거고요. 이번에 벨롭 지수 구성 기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업종별로 좀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켰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었을 때 벨롭 지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그런 중소형주들도 여러 개가 포함이 됐던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상승에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거에 힘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 오늘 뭐 잠시 후겠죠. 보통 한 8시 전후에서 나오니까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잠정치 이제 곧 나올 텐데 어제 이제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이 어제 좀 너를 띄웠습니다. 장중에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져서 신저가를 또 새롭게 세우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좀 저가 매수에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겠죠. 이게 들어오면서 6만 1,000원 마감돼서 6만 원대를 이제 사실상 겨우 턱걸이하면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제 주가 모습은 좀 그렇고 최근 20일간 삼성전자 누적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9조 7천억 넘게 파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사실은 개인이 9조 1천억 넘게 사면서 좀 겨우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어제 뭐 막판에 나타났던 현상이 최근 20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어제 6% 넘게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 다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계속 엔비디아가 비교적 탄탄한 모습 보여주는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수혜들이 엔비디아가 견조한 모습 보이는 수혜들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다양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조금 줄어드느냐 뭐 이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최소 10.7조에서 최대 11조 원 정도 이렇게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역시 이제 매출도 이번에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HBM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나머지 DRAM과 이제 낸드 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실제로 뭐 단가 하락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출하가 계속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어떤 출하 이런 부분들 이게 매출이 고점을 정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입니다만 매출 이 추이도 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한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는 화학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지난달 말에 나오고 24일 날 나오고 가장 먼저 화끈한 모습을 보였던 게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었죠. 그 뒤에 이제 석유화학주, 화학주들의 움직임을 이제 이들리가 오늘 증권면에서 또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먼저 보시면 화학주는요, 사실은 지난달 초부터 반등을 좀 꾸준히 했습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9월 6일 날 3,737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던 게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 지난달 말에 나오고 나서 완전히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4,200선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난주 한 주간에 3%가 넘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좀 저렇게 조정을 조금 받은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2% 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화학주가 꽤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르내림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화학주가 최근 이렇게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하느냐. 사실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화학주는 계속 하향 추락하는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달여 사이에 화학주의 주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해석의 가장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긍정론은 이제 경기부양책이죠. 중국의 경기부양책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좀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중국이 재정정책 중심의 경기부양책 2탄을 내놓거든요. 지난달 24일 날 1탄, 그러니까 통화정책 중심의 1탄 이후에 이제 2탄을 내놓게 되는데 중국의 어떤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중국의 이제 이 화학주들의 이 가격을 끌어내렸던 주가를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달 이제 9월에 중국의 PMI가 반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유가가 계속 하락했던 게 어쨌든 결정적인 영향이었는데 유가가 좀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도 뭔가 좀 앞으로 화학주에 대해서 석유화학주에도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해석을 좀 주는 어떤 근거들이고 반면에 이 부정론, 뭐 신중론의 또 근거들은 많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의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고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견제, 이 서방 세계들의 이런 견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좀 대규모 증설을 좀 마무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워낙에 이 설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이 덤핑식의 이 물량 밀어내기가 계속 줄어들 수 있겠느냐? 결국 이 공급에 이 과다 공급이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주는 사실은 당분간도 조금 더 이런 널뛰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철강이나 이런 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앞서 잠깐 말씀대로 이제 중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내놓는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오늘 대책의 핵심은 이제 재정 정책, 재정 지출을 어떻게 늘리겠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 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소비와 건설 경기 진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다. 특히 이번에는 이구환신과 같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2조 위안, 우리도 한 37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이할 만한 거는 보육수당 같은 이런 복지 차원의 지원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부분이 좀 있죠.
시장의 반응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10에서 15%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15에서 20%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반면에 HSBC라든가 노무라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최근 단기간에 20%당 오른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제활세책 내용 좀 보고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에서의 의심들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의 빅 이벤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여줬던 이것은 과도한 우려였을지 아니면 부진의 현실화일지 이제 곧 있으면 알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네. 보통 한 11조, 12조까지 얘기했었던 게 최근에 컨센이 최악의 경우 7조까지도 얘기했었고 네. 지금 이제 시장 컨센은 지금 9조에서 10조 정도 그 레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열어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사실 그 하이닉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분기 실적이 더 악화되고 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연간에서도 또 하이닉스만 못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글로벌 리더의 어떤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되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일단은 가이던스를 갖다가 크게 하회하거나 또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시장은 주가 자체는 여기서 더 뭐 크게 빠지거나 또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쇼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9조 10조 레인지는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크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현재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업이익 10억 원대만 10조 원대만 잘 네, 지켜주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사님께서 보시는 쇼크는 어느 정도의 레벨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8조 대, 7조 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네. 그건 진짜 쇼크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중반 전후인데 네. 만약에 뭐 5조를 훨씬 하회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에서만. 그럴 경우는 진짜 충격이 될 수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 자체는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PBR 거의 1배 수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그 기술적인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항상 앞서 있었다라는 이미지가 훼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HBM도 HBM이지만 현재도 DDR5 쪽에서는 수율이 하이닉스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업을 하지 못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활력을 되찾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좀 삼성전자를 달래줬던 위로의 말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를 파는 거다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대놓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당장에 지금 HBM 쪽에서 네. 기술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삼성그룹이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9월 중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월이 된 상황에서도 아무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4분기 때 HBM 그 매출 비중을 갖다 굉장히 끌어올려가지고 숫자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었던 것 자체도 이미 퀘스천이 붙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노이즈를 최대한 빨리 제어를 해주려면 네. 결국은 엔비디아 향 퀄 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과 관련된 납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인원을 단순히 줄인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처진 걸 어떻게 캐치업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좀 제시가 되고 방향이 좀 제시가 돼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좀 시장에 좀 신뢰를 되찾지 않을까. 특히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외국인들의 손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빨리 기술적인 부분이 그동안 좀 뒤쳐져 있었던 부분들을 네.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와 함께 언제 그 대량 생산의 시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또 굉장히 뜨거웠던 부분이 2차 전지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과 호재들이 동시에 쏟아졌는데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는 쭉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걸까요? 5월부터 제가 이제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네.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들 가운데서 유럽은 중국이 다 장악했어라고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럽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돼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부가 최대 46%까지 이제 부과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수율을 못 맞추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LFP 쪽에서 안 된다 했었지만 그 엔솔이 르노를 수주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내러티브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EU 집행부가 그 CO2 규제를 갖다 지속한다라는 얘기 나왔었고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이 이제 인도량 기준으로 3분기에 다시 증가했죠.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그 301조를 갖다가 부과하면서 9월 27일부터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7.5% 부과했던 걸 25%까지 관세를 높였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그동안 북미도 좀 어려웠다, 전기차 침체다라고 했었는데 판매량이 다시 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좀 주가가 견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덧붙이는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보급형 전기차들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적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이 나오는 거 그 시점 전후까지는 주가는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고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방향 제시를 좀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의 중국 때리기라던가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 등 이 긍정적인 내러티브는 확실하게 있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바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 전후로 오히려 주가의 상박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사실 곧 있을 로보택시 데이가 될 것 네네. 같아요. 일단 기다리고는 있는데 긍정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함께 해줄까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네. 로보택시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로보택시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우리가 직접 관여가 되고 있고 또 실적에 기여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보택시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이슈가 생긴 거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이제 현대차라든지 또 이제 여타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로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로보택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테마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로보택시가 잘 나오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어떤 주가 향배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을 조금 낮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쪽에 이제 업체들이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그림이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확산을 이제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네. 테슬라보다는 사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그림을 좀 만들어지면서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는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웨이모하고 이제 협업하는 것도 있었고 네. 모셔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테마성 그림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서 로보택시 출시로 네.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로보택시 우리가 테마 좀 단으로 함께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뿐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최근에 발표했던 4680 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담아서 지켜봐도 될까요? 4680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네. 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건 상용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상용화라는 거는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급화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반화되기는 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고가차에 이제 적용이 일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4680 배터리, 4682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 만약에 이제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단가 자체도 낮출 수가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산만 제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배터리 업계 내에서의 어떤 시장 판도를 그림을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이슈에 반응해서 관련 테마주 안에서의 밸류체인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양산에 대해서 이미 한번 LG엔솔 같은 경우가 네. 이제 8월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 이제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파나소닉 역시 마찬가지로 9월 얘기했다가 뒤로 살짝 미룬 거기 때문에 실제 양산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만 네.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속도는 생각보다 좀 빨리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솔 향으로 우선되겠죠. 그런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이슈 조금 더 비중 있게 일단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거 악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되려 호재로 작용이 될지 궁금한데 어떤 방향으로 오늘 증시 진행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아마 경기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네. 재정정책 관련해가지고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부실 채권 규모가 부실 금융 자체가 중국 전체가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1조에서 2조 풀어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단적인 예로 지금 지난번에 그 미국 서프라임 때 부실금융 전체 규모가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았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못하는 거는 네. 통화의 어떤 레벨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구조에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성패에 대한 고민보다는 돈을 일단 푼다라는 점하고 추가적으로 재정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점에 포커싱을 해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림은 효과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게 장기화될지 안정적으로 이것이 중국의 경제를 돌이킬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시간이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규모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연휴를 맞이했었던 거잖아요. 국경절이.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단기세로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거를 너무 지금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부양시킨다라기보다는 단기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추가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인터뷰 발표되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국 증시 부양 이슈와 중국 증시의 개장 이슈가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네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더 극대화시킬까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었죠. 사실은 중국이 이제 또 굉장히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했던 부양책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네. 굉장히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쪽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갔는데 네. 뭐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전에도 우리한테 수급이 집중된 적은 없었어요. 뺏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펀더멘탈로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뭐 밀릴 어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이제 미국의 어떤 추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했던 그 신규 고용 관련해서 비농업 신규 고용이 네. 역대급으로 갑자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도 물론이지만 네. 그 앞달 것도 조정이 돼버리면서 고용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B컷을 왜 했느냐라는 또 논리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시 달러 강세를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한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9월보다는 10월이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크게 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 때문에 수급을 뺏긴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미국 쪽의 고용 데이터나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9월보다는 10월은 확실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일일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활동 비중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부적인 수급을 갖다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당장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지금 금투세 이슈가 금투세.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가 돼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금융시장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밸류업 같은 것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지수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지 마시고 네. 좀 구체화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나와서 내부적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투세 이슈나 정부적인 추가적인 대안책들이 나와서 국내 수급을 잘 지켜줘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밤사이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를 이어받는다기보다는 국내 증시 오늘 그 자체에 그런 이벤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의 잠정 실적 그리고 중국 증시의 다시 한번 개장 상황이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결정짓는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